교도관님, 제 얘기 단 한 번만 들어줄 수 있나요? 면회실 유리창 너머 수의를 입은 60대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을 두드렸다. 차갑게 앉아있는 교도관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부탁이야. 제발 그날의 진실은 당신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실? 교도관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진실 따윈 이미 죽었어요. 12년 전에. 침묵이 흐르고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당신을 내쫓은 건 나 때문이 아니었어요. 난 널 지키려고 했어. 교도관의 손이 멈춘다. 지킨다고요? 날 죽여놓고?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올려진 오래된 봉투 하나, 사망보험금 계약서, 그리고 그 아래 드러난 충격적인 수익자 이름. 아직 모르지? 누가 내 남편을 죽였는지. 교도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요? 여자는 울부짖듯 속삭였다. 내 남편을 죽인 사람은 나도, 너도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은 그대로 멈췄다. 12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절대로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른 봄 아침, 서울 외곽여자교도소의 정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서진, 38살. 가지런히 정돈된 단발머리와 다림질이 완벽하게 된 교도관 제복이 그녀의 단단한 의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철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곳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한서진 교도관님, 첫 출근 축하드립니다. 인사계 담당자가 건네는 신분증을 받아들며 서진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니, 떨리는 게 아니라 뜨거웠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억울하게 짓눌린 자신의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진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회색 벽, 차가운 쇠창살, 그리고 무표정한 사람들의 얼굴. 이곳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지만 동시에 억울한 사람들도 갇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진 자신이 바로 그랬으니까요. 12년 전 세상은 서진을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남편 강지훈의 죽음을 이용해 보험금을 노렸다는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 교도관님, 오늘부터 이 구역 담당이십니다. 고위층 사건 수감자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선배 교도관이 귀띔하듯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위층이라는 말에 가슴 한구석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설마 하는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오전 근무가 시작되고 서진은 수감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횡령, 사기,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무거운 제목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습니다. 명단을 쭉 내려가던 서진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눈앞의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윤미란, 67세, 횡령 및 살인교사 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12년 전 서진을 집에서 쫓아냈던 바로 그 사람.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차갑게 등을 돌렸던 그 사람. 명단 위에 이름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서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명단을 바라봤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한 교도관님,
면회 시간입니다. 7번 방 윤미란 수감자 면회 들어갑니다. 방송이 울렸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2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쫓겨나던 날, 비를 맞으며 짐을 싸던 그날, 3살배기 아들을 안고 맨발로 집을 나섰던 그 순간들이 생생했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자 유리창 너머로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미란이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억 속의 시어머니는 당당하고 위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초라하고 쇠약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윤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진은 표정 없는 얼굴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갑게, 아주 차갑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서진아. 윤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어떻게 말 걸지 마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윤미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끝났어요. 당신이 저를 쫓아냈잖아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지훈 오빠를 사랑했던 것밖에 없는데 왜 저를 범인 취급했나요? 윤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동정심이 올라왔지만 억눌렀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버린 사람입니다. 1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사람입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윤미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12년 동안 단련된 마음이었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진은 책상에 앉아 윤미란의 수감 기록을 열었습니다. 횡령죄와 살인교사죄, 금액은 10억 원대. 피해자는 며느리 한서진과 아들 강지훈의 유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서진은 기록을 계속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 부재 증명 서류 제출되었으나 법원에서 채택되지 않음.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현장 부재 증명? 그럼 윤미란은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왜 유죄 판결을 받았을까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상하네.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12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소리치던 신우이 강다혜의 얼굴, 차갑게 돌아섰던 윤미란의 뒷모습,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그날. 창밖을 바라보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자신이 몰랐던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닐까? 12년 동안 품었던 원망과 분노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서진은 기록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곳에서, 이 교도소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좁은 원룸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윤미란, 12년 만에 다시 마주한 시어머니, 주름지고 쇠약해진 모습, 그리고 그 떨리는 목소리, 미안하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진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쌓아온 단단한 벽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교도소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윤미란의 수감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그 문장. 사건 당일 현장 부재 증명. 서진은 관련 서류를 찾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당시 윤미란은 제주도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항공권 기록, 숙박 기록, 심지어 목격자 진술까지. 그런데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공범의 존재 가능성 및 범행 지시 가능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공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한 교도관님, 윤미란 수감자가 면담 신청했습니다. 선배 교도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받아들었습니다.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직접 물어봐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윤미란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잠을 못 잔 듯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의자에 앉아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윤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을 짚었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가늘어졌습니다. 서진아, 내가 여기 있다는 게 기적 같구나. 기적이라니요. 전 그냥 제 일을 하러 온 겁니다. 알아. 너한테 할 말이 없다는 거. 하지만 윤미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은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동정심을 느끼지 않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데요? 내가 무사히 자란 걸 보니 다행이다. 서진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무사하다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3살짜리 아들 안고 쫓겨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말고 다른 할 말은 없으세요? 윤미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왜 그날 저를 쫓아냈습니까? 정말 제가 지훈 오빠를 죽였다고 믿으셨습니까? 윤미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 아니었어. 그럼요. 나는 너를 지키려고. 무슨 소리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교도관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서진은 숨을 고르고 다시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절 지킨다는 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윤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듯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서진은 답답함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비밀이라도 숨기고 계신 겁니까? 서진아, 제발. 더 이상 파헤치지 마라. 너를 위해서야. 제가 뭘 파헤친다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서진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윤미란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몰라도 돼.
내가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 평범하게요? 전 12년 동안 범인 취급받으며 살았어요. 그게 평범한 삶인가요? 윤미라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윤미라는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서진은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를 지키려고.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킨다는 건 무엇으로부터 지킨다는 걸까요? 서진은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한 여자 수감자가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다혜, 신우이였습니다. 12년 전 장례식장에서 서진을 범인이라고 몰아세웠던 바로 그 사람. 다혜 씨, 서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다혜도 여기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윤미랑과 같은 사건으로. 서진은 급히 사무실로 돌아가 강다혜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강다혜, 43세, 횡령 및 살인교사 공범, 윤미랑과 공동범행.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공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서류를 넘기던 서진의 눈이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피해자 고 강지훈의 유족 및 보험금 사치 피해자. 강지훈, 서진의 남편이었습니다. 12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보험금 사취?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서진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핵심 내용을 찾았습니다. 피보험자 강지훈의 사망보험금 20억 원, 수익자 강다혜로 변경된 정황 포착. 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0억, 수익자 강다혜, 변경. 이 모든 단어들이 서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훈의 죽음 뒤에 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20억이라는 거액.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은 신우이 강다혜. 서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2년 동안 품었던 의문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윤미라는 자신을 지킨다고 했을까요? 강다혜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진짜 지훈을 죽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12년 동안 억울하게 살았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지훈을 위해서, 이곳에서, 이 교도소에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서진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12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서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그리고 지훈의 장례식 부고장. 손이 떨렸습니다. 서진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지훈의 얼굴. 36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난 남편. 사고사라고 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떨어져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1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서진은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살배기 아들 준호는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의 죽음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요.
신우이 강다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강다혜를 바라봤습니다. 강다혜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보였습니다. 분노, 아니면 증오? 다혜 씨, 지훈 오빠가. 서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다혜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언니라고 부르지 마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다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동생 죽인 게 당신이잖아요.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서진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보험금 노린 거 다 알아요. 20억이나 되는 보험금. 당신이 오빠 죽이려고 계획한 거 맞죠? 아니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서진은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강다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죽기 일주일 전에 당신이 보험금 수령자 변경하려고 했다며요? 보험회사 직원한테 전화한 기록 다 있어요. 그건 오빠가 부탁해서. 거짓말. 오빠가 왜 그런 부탁을 해요? 당신이 돈 때문에 오빠를 죽인 거예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서진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윤미란이 나타났습니다. 서진은 시어머니를 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정말 아니에요. 전 지훈 오빠를 사랑했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하지만 윤미란은 차갑게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서진 씨, 당신 짐 싸서 나가요. 어머님, 내 아들 죽인 사람이 우리 집에 있을 수 없어요. 당장 나가요. 서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훈 오빠를 왜 제가. 증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보험금 수령자 바꾸려고 한 거. 그게 다 증거예요. 강다혜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오빠가 부탁한 거라니까요. 오빠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제 명의로 바꾸라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오빠가 죽을 걸 어떻게 알고 미리 준비해요? 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지훈은 왜 갑자기 보험금 수령자를 바꾸려고 했을까요?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것처럼.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나가요. 당장. 윤미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안았습니다. 준호가 눈을 뜨며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 준호. 엄마가 있어. 서진은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진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서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빗속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범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시댁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싸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울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진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준호도 따라 울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서진 씨, 우리 집에 가서 쉬어요. 아주머니, 괜찮아요. 일단 몸부터 말려요. 서진은 고마움에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을 옆집에서 보낸 후 서진은 가진 돈을 모두 모아
작은 고시원방을 얻었습니다. 시댁에서 내온 짐은 단 2개의 가방이 전부였습니다. 옷가지와 준호의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진의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죽인 며느리라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진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서진은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준호는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버텨냈습니다. 준호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다짐으로 버텼습니다. 서진은 틈틈이 검정고시를 받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법학과였습니다. 법을 배워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손에 들린 사진 속 지훈이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빠, 이제 진실을 밝힐게요. 오빠를 죽인 진짜 범인을 꼭 찾아낼게요. 서진은 다짐했습니다. 12년 전 그날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다고. 다음 날 서진은 평소보다 더 일찍 교도소에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훈의 죽음, 20억 원의 보험금, 그리고 윤미란의 너를 지키려고 했다는 말. 서진은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윤미란과 강다혜의 재판 기록을 모두 열람 신청했습니다. 두꺼운 파일 뭉치가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서진은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나갔습니다. 재판 기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지훈의 사망 당시 보험금 수령자는 원래 서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망 일주일 전 강다혜로 변경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신청자는 강지훈 본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지훈이 직접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훈의 사고 현장 조사 보고서에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추락 각도가 부자연스럽다는 감식 결과, 누군가 밀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내용.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사고사로 결론이 났습니다. 밀었을 가능성.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지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12년 동안 사고라고 믿었던 남편의 죽음이 실은 계획된 살인이었다니. 서진은 계속해서 기록을 넘겼습니다. 강다혜의 진술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건 어머니 윤미란의 짓이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아들을 죽이라고 시켰다.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죽이라고 지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윤미란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모두 내가 했다. 내 딸은 아무 죄가 없다. 서로 상반된 진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선배 교도관이 들어왔습니다. 한 교도관님, 강다혜 수감자가 면담 신청했어요.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강다혜가 서진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12년 만에 재회. 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면회실로 가는 복도에서 서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12년 전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범인이라고 몰아세웠던 강다혜.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면회실 문을 열자 유리창 너머로 강다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43세 나이지만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푸석하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강다혜는 서진을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였구나. 강다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차갑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린 이제 남남이에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다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강다혜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죠. 당신이 저한테 뭘 했는지 기억하세요? 알아. 다 알아. 내가 언니를 범인으로 몰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게 다예요? 그것 때문에 절 부른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다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 중요한 말. 뭔데요? 오빠 죽인 건 내가 아니야. 서진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재판 기록 봤어요. 윤미란 씨가 지시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아니야. 강다혜가 급히 말했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엄마도 아니라고.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 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들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데요? 조민석이야. 내 남자친구였던. 서진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재판 기록에서 봤던 이름입니다. 조민석? 강다혜의 내연남. 조민석이 오빠를 죽였다고요? 응. 모든 게 그 사람 계획이었어. 보험금을 노리고 오빠를 죽였어. 증거는요? 증거는 없어. 그 사람이 다 없앴어. 하지만 내가 직접 봤어. 그날 사고 현장 근처에서 그 사람을 봤다고. 서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강다혜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왜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재판 때는 왜 말 안 했어요? 무서웠어. 그 사람이 날 죽일까봐. 그래서 엄마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 엄마가 감옥에 가면 그 사람이 날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윤미란 씨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거네요? 강다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아무 죄가 없어. 나를 지키려고 모든 걸 인정한 거야. 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윤미란이 너를 지키려고 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윤미란은 딸 강다혜를 지키려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진도 지키려고 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조민석이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재판 끝나고 연락이 끊겼어. 아마 해외로 도망갔을 거야. 보험금 받아서.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짜 범인은 유유히 도망가고 억울한 사람들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언니, 제발 엄마 좀 구해줘. 엄마는 정말 아무 죄가 없어. 강다혜가 울며 애원했습니다. 서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저한테 그렇게 했으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만큼은 구해줘. 제발.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게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진은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조민석이라는 인물, 강다혜의 내연남, 진짜 범인일 가능성.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조민석을 찾아내야 한다고. 그래야만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진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조민석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하며 서진은 사흘 동안 조민석에 대한 자료를 파헤쳤습니다. 인터넷 검색, 경찰 기록, 은행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조민석은 48세, 건설업체 대표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뒤를 파보니 빚이 많았습니다. 12년 전 당시에도
10억 원이 넘는 부채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빚 10억?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동기가 보였습니다. 조민석은 돈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다혜와 손잡고 지훈을 죽이고 보험금을 노렸다는 추론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진은 지훈의 사망 당일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지훈은 그날 현장 감리로 일하러 갔습니다. 오후 3시경 5층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즉사했습니다.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서진은 사고 현장 사진을 유심히 봤습니다. 추락 지점, 바닥에 떨어진 안전모, 그리고 지훈의 시신이 있던 자리, 모든 게 평범한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장의 사진이 서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옥상 난간 근처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난간에 손자국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쪽을, 하나는 바깥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확대해서 봤습니다. 바깥쪽 손자국은 지훈의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안쪽 손자국은 누구의 것일까요? 누군가 있었다는 뜻이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지훈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증거. 누군가 옥상에 함께 있었고 그 사람이 지훈을 밀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더 자세한 자료를 찾기 위해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12년 전 사건이라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도 이미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때 서진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CCTV. 건설 현장이라면 CCTV가 있었을 것입니다. 서진은 당시 건설 현장을 관리하던 회사를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회사는 아직 운영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휴무를 받아 서진은 그 건설 회사로 향했습니다. 담당자를 만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12년 전 자료는 대부분 폐기됐지만 중요 사건 관련 CCTV는 별도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망 사고가 있어서 보험 처리 때문에 자료를 남겨뒀습니다. 담당자가 오래된 하드디스크를 꺼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12년 전 그날의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오후 2시 40분. 지훈이 현장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지훈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10분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서진은 영상을 되돌려 다시 봤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피하는 것처럼. 서진은 계속 영상을 돌렸습니다. 오후 3시 5분.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급하게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5분 후 사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훈이 추락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민석인가? 서진은 영상을 멈추고 그 남자의 모습을 캡처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과 걸음걸이가 보였습니다. 서진은 조민석의 사진을 찾아 비교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체격도 걸음걸이도. 서진은 담당자에게 부탁해 영상을 복사받았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조민석이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 이제 필요한 건 조민석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교도소로 돌아온 서진은 윤미란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서진이 먼저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윤미란은 놀란 면회실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내가 날 찾다니. 어머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민석이라는 사람 아세요? 윤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역시 아시는군요. 그 사람이 지훈 오빠를 죽였죠?
윤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 알았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경찰도 믿지 않았어. 왜 말 안 하셨어요? 재판 때 왜 침묵하셨어요? 다혜를 지키려고. 다혜가 그 사람한테 협박당하고 있었어. 내가 입 다물지 않으면 다혜를 죽이겠다고 했어.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윤미라는 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쓴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도 지킨다고 하셨잖아요. 너도 위험했어. 조민석이 너도 없애려고 했어. 보험금 수령자였으니까. 내가 너를 쫓아낸 건 너를 살리기 위해서였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2년 동안 오해했던 것입니다. 윤미라는 서진을 미워해서 쫓아낸 게 아니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 두 사람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울었습니다. 12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원망이 눈물로 녹아내렸습니다. 서진은 면회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조민석이 진범이라는 것, 그를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것. 서진은 경찰에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CCTV 영상과 새로운 증언을 가지고 재수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해내겠다고. 서진은 경찰청 강력계에 연락했습니다. 12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부서였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설명하자 담당 형사가 직접 교도소로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박철수, 5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한 교도관님, CCTV 영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서진은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영상을 재생하자 박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사고 직전 현장에 들어가고 사고 직후 급히 빠져나가는 모습.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에 이 영상을 못 봤습니다. 건설사 측에서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왜 제출 안 했을까요? 아마 건설사와 조민석이 연결되어 있었을 겁니다. 조민석이 건설업체 대표였으니까 업계 인맥이 있었겠죠. 서진은 이해가 됐습니다. 조민석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미리 없앤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사가 보험 처리를 위해 자료를 따로 보관한 덕분에 증거가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재수사 가능합니다. 조민석의 현재 행방을 찾아야겠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다시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보험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재판 기록에는 보험금 수령 내역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서진은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12년 전 강지훈의 사망보험금 관련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교도관 신분이라 협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 두꺼운 서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보험계약서, 수령자 변경 신청서, 그리고 보험금 지급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0억 원. 수령자는 처음에 한서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망 일주일 전 강다혜로 변경됐습니다. 변경 신청서에는 강지훈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서명을 유심히 봤습니다. 이상한데. 서진은 지훈의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결혼 서류, 은행 서류 등에 있는 지훈의 서명과 비교했습니다.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필체가 비슷하지만 세세한 부분이 다릅니다.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위조된 서명인가? 만약 서명이 위조됐다면
지훈은 수령자 변경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지훈 몰래 서류를 조작한 것입니다. 서진은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때 한 장의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강다혜와 조민석이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를 기대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2년 전 지훈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왜 보험 서류에? 서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실수로 넣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남긴 걸까요? 서진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배경이 보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서진은 인터넷으로 레스토랑을 검색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12년 전에도 영업했던 곳입니다. 서진은 레스토랑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12년 전 예약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오래된 기록이라 확실하지 않지만 찾아볼게요. 잠시 후 직원이 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조민석 씨 명의로 예약되어 있네요. 일행은 2명이었고요. 그날 결제는 어떻게 했나요? 신용카드 결제입니다. 조민석 씨 명의 카드로요. 서진은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강다혜와 조민석은 지훈이 죽기 전부터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험금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서진은 박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고 알렸습니다. 박 형사는 즉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민석을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민석이 필리핀에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12년 동안 해외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경찰은 인터폴과 협조해 조민석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서진은 그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조민석을 법정에 세워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한 주일 후 조민석이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서진은 뉴스를 통해 조민석의 얼굴을 봤습니다. 48세라고 했지만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도망자의 삶이 그를 피폐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조민석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CCTV 영상, 위조된 서명, 강다혜와의 관계 증명 사진, 모든 것이 조민석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윤미란을 다시 만났습니다. 조민석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윤미란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서진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제 어머님이 무죄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너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윤미란은 서진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유리창이 가로막았습니다. 두 사람은 유리창을 통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2년 동안의 오해가 완전히 풀린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강다혜도 만났습니다. 강다혜는 조민석이 잡혔다는 소식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도 곧 풀려날 수 있을까? 증언해야 해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알았어. 다 말할게.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정의를 돌려주는 것. 석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서진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조민석이 앉았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도망 다닌 삶이 그를 완전히 망가뜨린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방청객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서진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버텼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조민석에 대한 살인 및 보험 사기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조민석은 12년 전 피해자 강지훈을 살해하고 20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민석의 변호인이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12년 전 사건 당일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검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CCTV 영상을 제출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급히 빠져나가는 모습,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조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남자가 피고인이라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변호인이 항변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체격 분석 결과입니다. 영상 속 인물의 키, 체형, 걸음걸이가 피고인과 일치합니다. 전문가 감정 결과도 있습니다. 재판장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조민석의 변호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범 강다혜의 증언이 있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강다혜가 들어왔습니다. 교도소 복장에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강다혜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연인이었습니다. 12년 전부터 피해자 강지훈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친남동생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검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강다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도왔습니다. 어떻게 도왔습니까? 동생을 현장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날 동생한테 전화해서 현장에 급한 일이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12년 전 사건 당일 오후 1시에 증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다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강다혜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다그쳤습니다. 증인, 대답하십시오. 돈 때문이었습니다. 조민석이 빚이 많았습니다.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갚지 못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동생을 죽였습니까? 강다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조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쳤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검사가 다시 강다혜에게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조민석이 말했습니다. 옥상에서 동생과 대화하다가 밀었다고. 동생이 저항하지 못하게 뒤에서 밀었다고. 보험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 명의로 받았습니다. 20억 원. 그중 15억을 조민석에게 줬습니다. 나머지 5억은요? 제가 가졌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인의 어머니 윤미란 씨는 이 사건과 무관합니까? 강다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제가 협박당하는 걸 알고 저를 지키려고 죄를 뒤집어 쓰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나 반대 신문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다혜의 증언은 확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진이 증인으로 불렸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해자 강지훈의 배우자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서진은 12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죽음, 억울한 누명, 쫓겨난 기억,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숙연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서진이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조민석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조민석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자백이었습니다. 조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쳤습니다. 판결은 2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서진은 방청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12년 동안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박 형사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교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진실을 밝혔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판결,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의 석방. 2주일 후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서진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방청석이 아니라 윤미란과 강다혜를 위한 재심 재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조민석은 살인죄 및 보험사기죄로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피해자 유족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 윤미란과 강다혜에 대한 재심 결과를 발표한다. 윤미란은 무죄, 강다혜는 살인방조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하되 이미 복역한 3년을 인정한다. 강다혜는 2년만 더 복역하면 됐습니다. 윤미란은 즉시 석방이었습니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12년 동안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서진은 석방 절차가 진행되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윤미란이 나오는 걸 기다렸습니다. 석 달 동안 재판을 준비하며 서진과 윤미란은 자주 면회했습니다. 오해는 완전히 풀렸고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교도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윤미란이 걸어 나왔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윤미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진아. 윤미란이 서진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서진도 뛰어가 윤미란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12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한테 너무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교도소를 나섰습니다. 밖에는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살 소년. 서진의 아들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처음으로 윤미란을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3살 때 헤어진 이후 처음 보는 할머니였지만 서진이 사진을 보여주며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윤미란은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준호.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가 미안하다. 할머니,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엄마랑 저를 지키려고 했다고요. 윤미란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가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이 마련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윤미라는 집안을 둘러보며 감격했습니다. 서진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님이 편히 쉬실 곳이 필요하잖아요. 당분간 여기서 함께 살아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녁 식사 시간. 서진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상에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윤미라는 숟가락을 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12년 만에 가족과 함께 먹는 밥이네. 할머니, 많이 드세요. 엄마가 할머니 좋아하시는 것들로 준비했어요. 준호가 밝게 말했습니다. 윤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집밥이었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2년 동안의 일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준호는 학교 이야기를 했고 서진은 교도관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윤미라는 교도소에서의 힘들었던 시간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어. 그리고 너희를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 이제 다 끝났어요, 어머님.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그래야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호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과 윤미란은 거실에 남아 차를 마셨습니다. 윤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아, 지훈이 무덤에 가고 싶구나.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내일 함께 가요. 다음 날 세 사람은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지훈의 묘 앞에 섰습니다. 12년 동안 서진은 매년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윤미라는 처음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어서 올 수 없었습니다. 윤미라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왔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서진도 옆에 앉아 꽃을 놓았습니다. 오빠, 이제 진실이 다 밝혀졌어요. 오빠를 죽인 사람도 벌 받았고요. 오빠, 편히 쉬세요. 준호도 묵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지훈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미란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너 정말 대단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 어머님도 대단하세요. 딸을 위해 모든 걸 감수하셨잖아요.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야. 앞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자. 네, 어머님. 일주일 후 서진은 강다혜를 면회했습니다. 강다혜는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엄마 석방시켜줘서. 다혜 씨도 2년만 더 버티세요. 나가면 우리 함께 새 출발해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랑 가족이잖아요. 함께 치유하고 다시 살아가요. 강다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으며 강다혜를 바라봤습니다. 용서였습니다. 진정한 용서. 그날 저녁 서진의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윤미란, 준호, 그리고 박 형사와 몇몇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모두가 웃었습니다. 건배,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었습니다. 12년 동안의 어둠이 지나고 이제는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정말 행복해. 서진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윤미란도 다가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세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아픔을 이겨낸 가족. 사랑으로 다시 뭉친 가족.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